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작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지금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저희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저희 이제 리딩 플러스와 오늘 이제 입시로 설명회가 있어서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그래도 온라인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원장님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국풍 2000의 주요 프로그램인 리딩 플러스와 중고등 입시 관련해서 입시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원장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원장님들께 두 가지 핵심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키우는 리딩 플러스 프로그램을 저희 CP회원사의 박성규 대리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고, 그 다음은 입시로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원장님들. 그리고 입시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중고등 입시 컨텐츠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필수 도구로 실전 시험 대비와 입시 준비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1부로서는 리딩 플러스 내용이 있는데 저희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풍 2000의 박성규 대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독서로하고 입시로.com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저는 독서로 쪽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끝나고 나면 2부에 20쪽으로 이제 다른 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독서로 입시로.com 설명회 특전이 이제 강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전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계약금도 있고 월 사용 요금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특전이 준비가 되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한 달 동안 좀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근데 다만 독서로 쪽만 1개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입시로.com 쪽으로는 1개월 무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30%가 할인이 되고요. 독서로 입시로 모두 한꺼번에 계약할 시에는 50% 각각 50% 할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로 같은 경우에는 독서로 입시로 모두 다 저희가 가입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108만 9천 원인데, 이제 각각 하나씩만 계약 시에는 30% 할인이 들어와서 76만 2,300원으로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두 개 다 계약을 하시면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108만 9천 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독서로랑 입시로랑 따로따로 같이 계약을 하시면 원래는 217만 8천 원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계약하게 되면은 약 100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듣고 싶거나 뭐 가입 상담이 필요하신 원장님들께서는 하단에 나와 있는 1588-3149 010-7478-3907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팀에서 자세한 상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독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원장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독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서를 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독서의 문제점을 알았다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독서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독서로랑, 그래서 저희 리딩 플러스 이제 독서로가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독서로 특징이랑 장점이랑 가입 혜택, 프로그램 시험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학원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아이의 독서 문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첫 번째로 아이들이 어휘력이 낮아요. 이제 저희가 독서로랑 입시로만 하는 건 아니고 국어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국어로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내신 기간이 됐든 정규 수업이 됐든 아니면 국어 과목이 아닌 이제 영어나 과학이나 사회나 수학 뭐 다른 과목이 있어서도 사실 어휘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휘조차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수업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온을 평상시 온도로 해석한 학생은 중3 문학자의 34.8%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이다
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답변은 당연히 평상시 온도가 되겠어요. 상온이라는 단어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34.8%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온을 높은 온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좀 어휘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셋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프셋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은 상세하다라는 이제 뜻이 되는데, 근데 애들이 영어 단어는 굉장히 잘 외우는데 오프셋에서 상세하다라는 뜻은 알아요. 근데 이 상세하다가 정확히 어떤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지만 저희가 지금 뭐 다른 해외에 있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은 한국에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나중에 유학을 갈지도 모르는 거기는 하겠지만 한국에 있는데 영어를 한글로 해석은 가능한데 한글의 뜻은 정작 모르는 이상한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정립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독서라는 거는 사실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독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의 경우도 자기주도 학습이 근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 공부를 못하는 애들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가 잘 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학원에 봤을 때요. 근데 공부가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습활동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풍2천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란 자기주도 학습이 첫 번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책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독서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책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의미가 실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과정 중심의 학습에서 그냥 뭐 선생님이 시키면 하고 엄마가 하라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이제 과정 중심 학습이라고 본다면은 자신에게 맞는 책을 익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면은 이제 아이들이 맞는 수준을 찾고서 거기에 맞는 책을 읽어주는 게 익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았다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이뤄지게 된다면은 아이들의 기초 체력이 증진이 됩니다. 아이들의 기초 체력이 증진이 되고요. 그래서 독서라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로는 직접 호기심 탐구력, 세 번째로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티칭이 아니라 코칭 형태로 아이들이 자기주도가 잘 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독서라는 타이틀 안에서 이제 뭐 어휘도 있고 요즘에 좀 원장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독해력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독서라는 거는 아이들이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플러스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저희는 교과 도서 지수 검사라는 테스트를 봅니다. 아이들이 시중에서 많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독서 학원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아이들의 수준을 좀 고려하지 않은 책 읽기 활동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희 리딩 플러스에서는 학생의 난이도를 고려를 하고서 책을 읽히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지수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레벨이 정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여기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레벨 1부터 8까지 이제 이 단계로 안에서 아이들의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레벨로 사용을 하게 될지. 네, 그러고 나서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를 봤으면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첫 번째로 하는 게 1주차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전에 전 수업에 이제 진행됐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첨삭을 받았을 거예요. 저희 본사통해서. 그래서 그 첨삭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하는 시간은 5분 정도 가지게 됩니다. 첨삭 검토를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의 학원에서는
책 읽기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처음에 시작이 책 읽기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책에 나와 있는 어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르는 게 있으면은 사실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단어학습이란 걸 해요. 단어학습은 테스트가 아니고 온라인에서 말 그대로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이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화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가 살짝 잘려 있기는 한데 아래쪽으로는 헛기침이란 걸 한번 아이들이 읽고, 아래쪽으로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건지, 그 아래쪽으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그 아래쪽으로는 정답을 입력하고 넘어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활하게 책을 읽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어 학습이 끝나면은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게 되겠죠. 책 읽는 시간은 이제 60분에서 최대 90분으로 주고 있고요. 60분, 90분 동안 책을 다 읽었다면은 저희는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고 나서 리딩 플러스 교재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하는 시간도 똑같이 20분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휘 다지기, 내용 다지기, 독해 다지기 3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어휘 다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했던 단어 학습하고 다른 어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내용 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이것들도 아이들이 좀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볼 수 있게끔 이제 낱말 퀴즈 문제, 이제 빈칸 채워 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가 주어지는 형태로 문제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교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해 다지기 파트가 있는데요. 독해 다지기의 경우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제시문을 보고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나면요, 저희 리딩 플러스 시스템 아이들마다 이제 본인들의 계정이 있어요. 저희가 리딩 플러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 선생님용, 학생용 이렇게 두 가지로 사이트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학생용으로 아이가 들어가서 자기가 풀었던 교과서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풀었던 문제의 정답만 온라인으로 옮겨 적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요. 리포트가 나오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답 정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오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고요. 문제를 전부 다 오답 정리를 통해서 풀어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의 경우도 저희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리포트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으로만 나와 있는 건데, 이 아래쪽으로 이제 채점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2차 리포트가 생성이 되면요, 처음에 제가 교재를 가지고 정답만 입력했을 때는 1차 리포트가 나오고 그 안에서 오답 학습을 한다 그랬죠. 오답 학습이 끝나고 아이들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나서 리포트가 재생성되면은 그 리포트는 어머니한테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에 그냥 문제만 이제 정답만 옮겨 적었을 때는 62점으로 굉장히 점수가 낮은데, 우리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 리포트 결과지는 어머니한테 성적 결과지가 문자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성적이 낮아도 어머니들이 조금 불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답 정리를 통해서 점수도 올라가게 돼 있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한 70점 이상 이하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별 성취도, 사고력, 독해력, 이제 언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오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채점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어머니한테 문자로 전송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부토킹이란 걸 합니다. 책에 대해서 아이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토킹의 경우는 저희가 질문지를 이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질문지하고 예시 답안지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답변을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예시 답안을 토대로 해서 잘못되게 말한 것이 없는지 짚어주는 정도로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토킹이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독후 활동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독후 감상문 작성을 하는데, 아이들이 감상문 작성을 할 때요,
조금 매주 같은 독후 활동지로 감상문 작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후 활동지의 경우는 도서의 주제별로 좀 매주 다른 활동지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아이들이 감상문을 좀 재미있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감상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용으로 감상문을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첨삭되는 시간은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이가 기다리지 않고 돌려보내고 다음 수업 때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문까지 그렇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커리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1주차 커리가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 리딩 플러스 좀 주요 특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영역별로 저희가 엄선한 도서 선정이다. 이제 저희가 원장님들께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저희가 취급하는 이제 리딩 플러스 도서의 경우는 교과하고 연동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는 교과하고 연동돼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제 도서 약 4,000권 정도를 구매를 해서 저희 교재 개발팀에서 책들을 한 권씩 다 읽어보고 이 학년 때 이 레벨에 읽으면 도움 될 만한 도서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연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논술학원 같은 데에서는 교과하고 연동된 학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독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원의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미 교과하고 연동돼 있으면 이미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아니면 소개를 받았던지 간에. 근데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똑같은 거 또 한다. 굉장히 학생하고 입장을 바꿨을 때 굉장히 지루하겠죠. 똑같은 거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과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하고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8단계 레벨 교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PT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8레벨이 아니라 한 10레벨로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교재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9레벨랑 10레벨도 추가적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안주하지 않고 이제 원장님들께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본사 첨삭하는 과정이 굉장히 편리해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원에서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워드가 기본적인 건 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좀 장문 형태로 이제 워드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상문 쓴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첨삭하는 과정도 굉장히 편리하고,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시연을 할 때 첨삭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 그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는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3일 속성 교육을 통해서 이제 회원사 원장님과 이제 강사분들에게 독서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이제 발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학원이란 거를 이제 어머니들한테 어필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입하시는 원장님들 한해서 이쪽으로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리딩 플러스의 특장점인데요.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R사, M사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예상하고 있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거하고 타사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R사, M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이제 교재라든지 이제 첨삭이라든지 독서지도사 자격검증 이런 것들이 없는 이제 독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리딩 플러스의 경우는 교재도 그렇고 온라인 솔루션도 그렇고 첨삭도 그렇고 독서지도사 자격검증도 이제 있기 때문에 조금 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리딩 플러스 회원사 원장님들께서 리딩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조금 다양한 기능들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대표님께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제 챗 GPT라는 이제 기능이 도입이 됩니다. 챗 GPT의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뭐 온라인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라는 단어가 학생한테 나는 누구누구한테 미안해가지고 사과를 할 거야 뭐 이렇다고 치면은 사과라는 뜻을 모른다 하면은 아이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서 사과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사과에 대해서 어떤 단어인지 해석되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챗 GPT라는 것이 도입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추천 도서가 있어요. 추천 도서가 있는데 아직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진로 독서라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책 읽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건데 아직은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은 개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문 인력 없이 저학년 대상 학원을 운영하고 싶은 원장님, 이제 사실 학원에서 가장 좀 첫 번째로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강사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인건비도 굉장히 크고 강사가 퇴사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거로 한꺼번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강사 문제로 있는데 저희 리딩 플러스의 경우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냥 대학생, 그냥 한글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대학생 정도 알바로 구해서 운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적으로도 이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독서라는 이제 컨텐츠를 봤을 때 원장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국어라는 과목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국어라는 과목은 아니고 독서라는 컨텐츠로 물론 이제 한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컨텐츠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성인이라면 할 수 있는 단어들, 문제들을 가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학원이나 다른 과목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드는 교재에 이제 교사용까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저 이거 질문이 있어요 하면은 교사용을 보고서 아이들한테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체계적인 조금 지금까지 내가 독서 논술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조금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싶은 원장님들께 저희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논술학원을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첨삭일 거예요. 아이들 한 10명만 돼도 매주 첨삭을 해줘야 되는 게 10개 이상은 될 거예요. 무조건 10개 이상은 되는데 학생 한 명 한 명 첨삭을 다 해주려면은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운영한 학원에서는 너무 힘들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첨삭 선생님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이제 포진이 돼 있어서 학원별로 담당 첨삭 선생님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매주 학생들에게 첨삭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원장님들이 첨삭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리딩 플러스 저희 독서로 가입 혜택을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초등부품으로 원장님들이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큰 고민,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 그럼 나는 이제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려야 돼? 이렇게 고민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교재를 보내드리고요. 학부모하고 상담할 수 있는 브로셔도 100개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학원 입구에다 세워둘 수 있는 입간판, 그리고 전단지도 4,000장을 보내드리고요. 현판도 1개, 대형 포스터 5개 이렇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독서로 컨텐츠는 1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계약금은 30% 할인입니다. 근데 독서로랑 입시로랑 같이 계약을 하시게 되면요. 이제 5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로만 계약을 하실 때는 원래 108만 9천원인데 76만 2,300원으로 계약이 가능하고요. 입시로의 경우는 똑같이 108만 9천원이에요. 근데 76만 2,300원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독서로, 입시로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217만 8천원에서 50% 할인을 해서 108만 9천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궁금하실 부분이 그럼 리딩 플러스 계약금은 알았어요. 그러면 리딩 플러스 사용하면은 월 사용 요금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리딩 플러스 월 사용 요금도 원장님들이 사용을 할 때 조금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저렴하게 잡혀있어요. 학생 한 명당 12,000원씩 매월 부과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 플러스 프로그램은 이제 책 읽기 프로그램으로 어휘력, 독해력,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 이끌어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인원수 대비 나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이제 좀 수익성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 플러스 저희 구풍 2000의 리딩 플러스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지금 학생용 메인 대시보드예요. 지금은 아직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떠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바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몇 분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스트 보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상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제 컴퓨터 상에서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요, 보통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필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밑줄도 찍찍 그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원장님들한테는 저희가 도서지수 검사 문제의 PDF 파일을 보내드려서 프린트해서 문제를 풀고 온라인에서는 정답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답을 다 입력을 해볼게요. 정답을 이렇게 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도서지수 검사 문제의 경우는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문제가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년들이 다 같은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학년별로 거기에 맞는 이제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 시험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의 경우는요,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아요.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광고를 하실 때 어머니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때 일단 테스트는 한번 봐봐라,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아이의 이제 독서의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보라고 권해드리고,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지를 통해서 어머니하고 상담하고 자연스럽게 무료로 했지만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등록률도 높아져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하신 이제 원장님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요, 이제 처음에는 좀 걱정이 크셨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막상 프로그램 도입하고 보니까 어머니들이 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로 아이의 부족한 영역은 언어 쪽이다, 두 번째로는 감상 쪽이다, 세 번째로는 사실 쪽으로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아이의 레벨이 레벨 2로 나와 있습니다. 진단 레벨이 레벨 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레벨 2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거고요. 독서 수준은 최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의 경우도 아이들 학년에 비해서 조금 문제를 풀기 쉽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최하로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영역으로 조금 부족한지는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어, 사실, 추론, 감상, 비판 5가지 영역으로 해서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한 점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테스트를 치른 아이의 점수고요.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다른 아이들의 평균 점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각 영역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지게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아이들이 앞으로 읽을 도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사용할 레벨이 정해지겠죠.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레벨이라는 단어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색깔로 가요. 레벨을 색깔로 구분해 둡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니들이 레벨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레벨 2로 나왔어. 그러면 굉장히 낙담하고 오히려 심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소개 드릴 때 몇 레벨까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아이가 레벨 2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황색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레벨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 색상의 교재로 되어 있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검정,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학년 교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재의 경우는요, 총 10단계의 레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레벨별로 1년간 총 4권이 출간이 됩니다. 4권이 출간이 되고요. 각 레벨별로 총 한 권당 필독서가 12권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단계 레벨에서 각 레벨별로 필독서가 12권씩 있으면은 한 분기에 3개월 교재이기 때문에 한 분기에 총 120권의 필독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년간 480권의 필독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이제 도서의 양은 48권 정도 되고요. 아이들이 48권의 도서라는 이제 책을 다 읽는데, 근데 사실 1년에 480권이면 절대 적은 도서는 아니에요. 그 도서를 다 구매하시려면은 비용적인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들한테 이제 모든 도서를 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레벨 1부터 10까지 우리 학생들이 다 촘촘하게 있는 건 아니어서 내가 사용할 도서만 구매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1부터 10까지 모든 도서를 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 2레벨, 3레벨, 4레벨 이 정도까지만 있다고 하면은 그 레벨에 해당하는 도서만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도서지수 검사 테스트만 저희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학생용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이 나침반이 몇 레벨로 가 있고 옆으로는 아이들이 읽을 도서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고 아이들의 학습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은 아이들이 학습한 도서에 대해서 색깔이 채워져서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안 했는지가 이제 구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독서 학습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단어 학습도 하고, 네, 단어 학습이 끝나면 책을 읽고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도 타자를 많이 쓰지 않고 대부분 마우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저학년 아이들, 타자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독서 노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파일 선택해서 이제 사진을 첨부하면은 저희가 첨삭을 해주고 있고요. 네, 프로그램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래서 첨삭은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종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학생용이 있고 강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강사용 페이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첨삭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라는 도서를 읽었나 봐요. 도서를 읽고 등장인물의 이름도 적고 일기로 쓸 사건도 적고 날짜도 적고 제목도 적고 내용도 정리해보고 이렇게 감상문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첨삭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해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요, 리딩 평가라 그래서 문법성, 통일성, 음직성, 논리성, 창의성 총 4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각각 2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83점 만점으로 나오게 되고요. 총평까지 매겨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감상문에 대해서 첨삭뿐만이 아니라 평가를 내려주고 평가 점수가 나오고 총평을 통해서 너가 앞으로 감상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삭까지 굉장히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깔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서 학원을 이제 조금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리딩 플러스 독서로 시스템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리딩 플러스로 독서로를 통해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을 보유하고 조금 더 대형 학원으로 성장하시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로는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입시로.com 이제 최근에 입시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운받아 놓질 않아가지고 이거 PPT만 빨리 옮겨놓고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틀어졌으니까 한번 연사 다른 부분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얼굴 나오나요? 아,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입시로닷컴 입시연구소장 이순천입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들께는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시로닷컴 이게 학원에 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 유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이제 입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시 변화가 학원에 줄 수 있는 충격들, 충격뿐만 아니라 입시 변화를 통해서 학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한 40분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PPT 넘기는 게 제가 넘기면 되나요? 아, 요렇게.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순천 소장입니다. 이제 이번 올해 입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장님들. 자, 올해 입시를 보시면 수시 정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게 수시 모집에서 교과 전형 그래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착시가 있으니까 반드시 학원장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께 이 표로 웬만하면 설명하지 마라, 애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이 표를 활용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 주목적이 뭔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서울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학원에서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죠. 너희 지방대 보내려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인서울대학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인서울 기준으로 돼 있는 이 붉은색 그래프 위주로 이제 지도를 하셔야죠. 입시 지도를. 그럼 붉은색 지도로 입시 지도를 할 경우에 보시면 지금 수시에서 정합전형 비율이 높고 그 다음 수능 정시 비율이 높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학원 운영에 타격이 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수시 종합이 높은 것과 수능 정시 높은 것만을 아이들한테 딱 강조를 해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들이 내신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학생부가 약간 삐딱하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원 그만두고 이제 뭐 한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능 공부 혼자 하겠대요. 그래서 보통 고1 여름방학부터 또는 빠르면 고1 중간고사 이후부터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슬슬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고3 때 주로 남는 애들이 아예 최상위권 아니면 아예 중하위권 바닥인 애들, 교과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경영적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 이 붉은색 표에서 수시 종합 전형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주변에 고등학교에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입시 부분을 건드려 주겠다, 관리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능을 혼자 준비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걸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강조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학원 경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를 해주면 좋을 거냐. 자, 요거는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자 지금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 이쪽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작년이죠. 정시 합격자의 57.3%가 바로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학원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 또 하나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수도권 기준입니다. 수도권 기준 보셨을 때 정시 모집이 35.6, 수능 위주가 33.1인데 저게 허수다, 가짜 숫자다 라고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중에 절반은, 그리고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저 그래프의 절반 이상은 졸업생 몫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1년 내내 기숙학원에서 또는 수능 전문학원에서 수능만 봤거든요. 근데 원장님 아이들 자체는 수행평가해야 되죠. 학교 시험 공부해야 되죠. 봉사, 독서 등등등등 해야 되니까 재수생, 졸업생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내신 다 포기하고 뭐 혼자서 뭐 공부한다는데 그거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이러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표 같은 경우는 설명이 끝나고 원장님들 필요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이걸 PDF 파일로 PPT로 드릴게요. 학원 로고 박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하십시오. 또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이제 학원 그만두고 뭐 혼자 공부할까 해요, 수능 공부할까 해요 라고 하면 이 표를 꺼내놓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원들 같은 경우도 정시 수능을 밀게 되면 아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수시로 가야지만이 학원 경쟁력, 학원의 쓸모, 학원의 역할 효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교과 전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이 있고요. 원장님도 뭐 충분히 아시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서 이제 이렇게 서류 평가를 하게 되죠. 학생부 평가를 하게 되고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과 또 인서울 6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거고요. 자, 요 내용까지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보시면 수시는 학생부 서류가 1번이거든요. 관리 대상 1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학원 원장님들, 지금 이 강의 정도를 이 아침에 들으실 정도의 원장님들은 학생부 평가 항목을 아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학부모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문자가 왔냐면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왜요? 네. 원장님 잘 나오고 있나요, 방송? 마우스 지금 슬라이드 쇼 상태가 아니에요. 아, 됐어요? 네.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예.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제가 그 저기 전자칠판 앞에서 하다가 좀 좋죠. 예,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서류 평가 항목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원에서 아예 학부모 설명회라든가 학생 설명회를 원장님이 하셔요. 해가지고 이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학원은 이 관리 항목에 최적화된 학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학원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 학원은 서류평가 항목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서류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입시는 고등학생께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1 3월 2일 입학하자마자부터 입시는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연습은 언젠가요? 중1, 2, 3입니다. 실전 연습이. 근데 그 중1, 2, 3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문해력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탐색하고 완성이 되어야 될 시점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고등학생 거다. 이런 생각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는 대입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번 정부에서 특목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이 아니라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경쟁률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번 특목 자사고를 봐야지 학부모 인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나 일단 작년부터 오르기는 시작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학생부가 필요한 학생들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원의 중심이죠. 학원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위권이에요?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이죠. 그 최상위권은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엄마들은 특목 자사고에 민감하기는 합니다. 그 엄마들에게 학원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학원의 주축인 최상위권들을 잡으려면 자, 특목 자사 대입 이 부분까지 우리 학원은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학원은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해주고 있다. 라는 걸 들어갔을 때 학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류평가는 이렇게 교과 3개, 비교과 8개, 총 11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 원장님들께서 이런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봉사활동은 입시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반영하지 않는다 등등등등. 자, 그거는 제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 항목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일단은 이렇게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교과 3, 비교과 8개입니다. 교과도 마찬가지인데 왜 3개냐? 지금 보시면 교과가 지필, 수행, 세특이지 않습니까? 이미 넘어와 버렸어요. 예전에는 교과 능력 하면은 등급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세특까지 같이 교과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는 지필, 수행, 세특 3개, 비교과는 8개. 자, 이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과 비중이 훨씬 높고 비교과는 그냥 참고용으로 비중이 낮지 않냐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입니다. 교과가 40, 서류평가가 64대 6입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학교당 추천 같은 경우는 교과 30, 서류 70. 그 다음에 경희대 교과 30, 서류 70. 다른 국민대도 교과 30, 서류 70. 자, 이런 식으로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교과 반영 비율은 30, 적은 학교는 20입니다. 20에서 40 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부 항목 평가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지금 이제 20년이 다 돼가죠. 원래 이 비율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엄마들이 몰랐었어요. 그냥 내신만 주구장창 하다가 내신 안 나오면 학원 그만둬버리고 막 수능으로 해버린다 그러고 그리고 또 재수학원 가고 또 학원은 시험 한번 성적 딱 떨어뜨려 놨더니 학원이 떨어뜨린 게 아니죠.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아이가 슬럼프 때문에 교과 딱 한번 성적 떨어졌더니 엄마가 노발대발을 하고 막 저 학원 원장 믿었었는데 그만두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미리 깔아놔야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깔리느냐? 이따 또 평가 기준을 설명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간소화 항목인데 여기서 이제 원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노란 색깔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자, 요거는 미기재죠. 미기재라는 말은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안 하셔도 되는데 나머지 항목들은 미반영인데 이거는 학생부에 기재는 하되 1차 서류평가에서는 반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개인봉사건 수상경력이건 안 해도 1차는 합격을 하는데 얘가 1차 합격하면 2차가 바로 면접이거든요.
근데 개인 봉사를 안 해버린다? 하나도 안 했다? 면접 때 분명히 이거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사례. 진로 전공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본인은 무슨 노력을 했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런 활동들을 하나도 안 해버린 학생 같으면 면접 때 말할 소재나 차별화 요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또는 그 교육청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회를 할 때는 정책을 읽어주는 브리핑이니까 그럴 수도 있으나 학원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더 깊이 있게 이제 전략을 세워주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원장님들 이렇게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교과 평가가 줄어들었어도 우리 내신이 약간 얘가 안 나와도 우리 학원 믿고 가면 됩니다라고 말할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대학은 내신만으로는 뽑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4개 외우셔야 돼요. 국내 대학뿐만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중국 출장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왔는데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평가 영역은 4개입니다. 학전발인 이래가지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역량 4개를 평가합니다. 이때 학교 내신은 이제 학업 역량에 속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학원은 교과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꾸준히 6개월마다 한 번씩, 3개월마다 한 번씩 진로 적성 검사를 만약에 해주는 학원이다 라고 하면서 관리를 해주면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내 대회에서 우리 학원 교과목 관련 대회라든지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뭐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리를 해주면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학원 입구에 1365에서 찾아서 우리 학원 주위에 개인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공고문이라든지 인성 역량이 되는 거죠. 자, 이 4개를 합해서 이 지금 위에 보시면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25, 전공 35,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자, 이렇게 100점 만점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입시는 균형입니다. 균형. 딱 머릿속에 제가 학부모 설명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균형이다. 이 균형을 갖췄을 때 아이가 내신이 약간 떨어져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원장님들 학원주의 학원들이 여기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개 중에서 원장님 학원 주의 학원들이 뭘 챙겨주는 학원이죠? 대부분이 지필 전문 학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떨어지면 후다닥 옮겨버리고, 내신 조금 뭐 불만족스러우면 과외로 옮겨버리고. 자, 경쟁력이 없죠. 학원 수는 더 많아지고 아이들 숫자는 줄어드니까. 만약에 근데 원장님 학원이 학전발인 이 학생부 관리 항목에 맞춰서 이 4가지의 균형이 맞는 학원이다. 자, 원장님 지역에서 유일한 학원이 될 겁니다. 이 4가지를 갖춘 학원은 유일한 학원이 될 것이고 최종 입시를 전담할 수 있는 학원이 될 겁니다. 완전한 학원 차별화 요소죠. 그러니까 이 입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은 손해야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업 역량, 내신이 저거밖에 반영 안 된다는 소리냐? 자, 지금 보시면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지금 합격자 분포표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요. 지금 경희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평균 합격자가 3.2등급이잖아요. 이 빨간색 한번 보십시오. 1.2등급 가지고 떨어진 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4.789등급 가지고 경희대학교에 붙은 아이들입니다. 분포표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전교 1등을 해도 경희대 정도도 떨어져 버리는 거고 4등급, 5등급이어도 경희대를 합격하는 상황이죠. 뭐 특목 자사고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고 애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희대뿐만 아니라 저기 특목 자사고 애들이 지원 안 할 만한 대학교 분포표도 이와 유사한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버리셔야 될 게 원장님 학창시절 입시는요. 진짜로 마찬가지로 야 서울대 가려면 1점 몇 등급이야. 연대 가려면 딱 요거야.
이건데 지금 입시는 그게 아니에요. 1000명이면 일단 서류에서 학전발인 4개를 검사해서 높은 순으로 뽑는 겁니다. 학전발인 4개로. 그래 놓고 합격시켰더니 올해 경희대가 3.5등급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경희대 국문과는 3점대야. 아니면 경희대 철학과는 2.5점대야. 이런 형성은 없어요. 오늘 작년에는 이렇게 갔다가요. 올해 입시는 1점대일 수도 있는 거고 내년 입시는 5점대일 수도 있습니다. 학전 발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평가가 아니라 4가지 평가다. 이걸 또 하나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한국 외대 서울 캠퍼스인데 자, 분포표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시면 1등급에서 6등급 라인 선상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거의 다 합격을 하는 거죠. 국민대도 건국대도 뭐 중앙대도 이런 형식의 분포표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인데 요거 원장님들 그 중2 때부터 도입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입시 컨설턴트 자격과정이 있는데 요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자세히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빠르게 설명드리느라고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왜 이거 중2 때부터 얘기하면 안 되냐면 중2는요 하나 둘 셋 하고 뿅 하고 바뀌는 게 완전 바뀌는 게 중2인데 교육정책은 단계별 도입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현재 고1, 2, 3, 중3까지도 다 적용을 받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1 있잖아요. 지금 고1. 올해 고1 대상은 전국 95%의 학교에 도입이 되는 거고요. 중3 때 100%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중2 때는 이제 완전 개편, 전면 고체제로 나간다. 이거니까 설명하실 때 아, 중3이에요. 괜찮아요. 고교학점제 아니에요. 고2예요.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엄마들이 나가버려요. 학원을. 입시를 원장님 엄마들이 이제 원장님들은 교과를 주로 가르치시니까 교과를 연구를 뭐 대학 교수님만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안 그래요. 교과도 막 설명에 돌아다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입시 설명에 한 달에 2-3개 이상 돌아다닙니다. 엄청나게 듣고 다녀요. 듣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 말하고 원장님 말하고 달라버리면 학원 신뢰도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누구부터 나가느냐? 공부 못하거나 정보력에 취약한 부모님의 아이는 학원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에 하고 웃고 있죠. 근데 학원에 역시 주축이 되고 돼지 엄마들, 빨리빨리 하는 엄마들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엄마들 이상의 정보, 그 엄마가 얘기하면 이건 맞다 아니다를 분석해 줄 수 있는 거, 그 입시 능력을 갖추셔야 되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변화의 가장 큰 거는 지금 보시면 과목이 풀체인지가 돼버리는 거죠. 수학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학원에서 수 상하, 수 1, 2 열심히 선행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없어요. 수 상하, 수 1, 2가 과목이 아예 풀체인지 돼버리죠. 요렇게 요렇게. 중2 때는 완전 전환돼 버리는 거고 지금 현재 고1, 2, 3, 중3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200개의 과목이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200개는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이 있고 옆에 표가 잘렸는데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가 있어요. 그 과목까지 합하면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각 과목 체계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어때요 원장님들? 지금 이 표상으로는 수학이 13과목입니다. 전문교과까지 하면 수학이 20과목이 넘어가요. 고등수학만 20개가 돼버린다고요. 학원이 감당 가능하십니까? 힘듭니다. 이 부분 자체가.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많은 과목을 아이들이 다 수강하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는 무슨 과면 뭐, 무슨 과면 뭐, 무슨 과면 뭐 이렇게 본인 진로 전공에 맞춰서 지금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갑니다. 어떤 포인트냐? 과목이 일단 많다. 근데 아이를 무슨 과목 너 들어, 미적분 들어, 너는 확통 들어, 아니면 국어에서 너는 화작 들어, 언매 들어 라고 하려면 첫 번째, 진로 적성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원장님들 오늘 수업 시간에 가서
아이들한테 야 자기 직업 진로 뚜렷한 사람 손 들어봐. 중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태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애들은 주로 뭐예요? 저 의대요. 제일 많죠. 그리고 양심 있는 놈은 약사인데요. 진짜 양심 있는 놈은 생명공학과인데요. 양심이 있을수록 더 이상해지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학원이 어머님 저희 애들이 물어봤더니 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목 체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학원에서 진로 적성 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엄마들이 40만 원, 50만 원 돈을 내고 진로 적성 검사 저기 다른 데 가서 받아 갖고 와서 자, 원장님 이거 우리 애가 이런데요. 이게 아니라 학원에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초, 중, 고등 애들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학원이면 원장님 학원이 아마 그 지역 또 유일의 학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려고도 올 거예요, 아이들이. 자, 그렇게 해서 학원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저희 사이트입니다. 우리 회사에 입시로닷컴 사이트 구글에서 쳐보시면 나와요. 입시로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진로 적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요. 자, 다음 커리어 진단 검사 진로 로드맵 소개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격 적성 검사 뭐 리포트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중 지능 검사 얘가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종합 해설 그 다음에 저기 그 교과까지 나옵니다. 선택 교과 너 뭐 해라 라고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제가 드릴 거예요. 얘가 경영학과 간다. 딱 클릭을 하면 쭉 경영학과는 서울의 수도권의 지방대에 뭐가 있고 어떤 특징들 가진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입시로닷컴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원장님 학원은 애가 이제 레벨 테스트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학원은 맨날 수학 레벨 테스트, 국어 저기 레벨 테스트 똑같은 것만 하죠. 근데 방금 그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어때요? 저거 검사 2개 하는데 한 15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레벨 테스트 30분, 저거 적성 검사 한 15분. 근데 무료 테스트를 해준다? 아마 초, 중 등 엄마들 소문 나면 많이 올 겁니다. 저거 해준다 그러면. 광고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테스트비를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고 그거는 학원에 따라서 해주시는 거고 이것부터가 벌써 차별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시면 원장님들 어때요? 국어책을 추천해준다. 이 아이에 맞는 국어 리스트를 짜준다. 수학 선택 과목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진로 적성이 이미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그 학원 커리큘럼에 맞는 프로그램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로닷컴의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들은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돌아가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첫째 주에 뭐가 있죠? 애들 임원 선정하죠. 혹시 원장님들 이거 한번 안 받아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학원 할 때 그랬거든요. 어떤 엄마가 연락이 와서 선생님 우리 애가 반장 나갈 건데 연설문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저는 근데 국어 전공이 아니고 저는 영어 전공인데 그런 어머님도 계셨어요. 자, 연설문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3월 첫째 주에는 동아리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 그러거나 동아리 면접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수행평가, 중간고사, 교내대회 등등등등 있죠. 자, 만약에 이런 주문을 받았을 때 원장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저희 그 입시로닷컴 사이트에 이 부분도 해결이 돼 있습니다. 임원 연설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입시로닷컴 사이트에서요. 위에 메뉴 보시면 여기 주제탐구 보고서, 전공독서, PPT, 학생부 기재관리 메뉴에서요. 맨 아래 학생회 동아리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장 선거 중등, 찬조 연설문, 회장 후보, 학생회장, 중등 부회장, 반장, 공약 포함 A타입, B타입 등등등등등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써봐, 첨삭해 줄게가 아니라 여기 걸 하나 다운받아서 하나 주신 다음에 이것 토대로 너 상황에 맞게 바꿔봐. 선생님 여기까지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의존도는 어떨까요? 학원 의존도는. 야, 저 원장님은 우리 아이들 이런 것까지 3월 계약했을 때부터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해주신다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 동아리 활동 계획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메뉴에서 동아리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자, 요런 것처럼 너 의학 동아리야? 아니면 뭐 약대야?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이러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샘플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학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에서부터 사이드까지도 이렇게 입시로닷컴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행평가가 이제 강화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들어가면 절대평가, 성취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A등급 동점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수행평가가 중요해졌는데, 자, 요게 이제 현행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어떤 학교인데 수학과 주제별 심화 탐구. 자, 수학 단원과 너의 진로를 잡아라. 말이 안 되죠. 판사면 방정식하고 무슨 상관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수학 원장님들은 더 머리 아프시겠죠. 이 많은 아이들 진로에 맞춰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교과진도 나가기도 벅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도 영어 실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진로에 맞춰서 인생 목표를 설계하라는 수행평가,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일선 학교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보십시오. 어떤 고등학교입니다. 수행평가 60%, 수행평가가 무려 5개, 일반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필은 40%.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아이가 혼자서 지필 40%를 처리할 머리나 능력이 돼버린다. 그 애는 지필이 문제가 아니라 수행평가 60%를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이 진짜 본인에게 맞는 학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더해지고 있죠. 자, 여기는 어떤 학교냐면 여기는 중학교입니다. 어떤 중학교가 보시면 지필 50, 수행 50, 수행평가는 무려 3개. 자, 이런 식입니다. 요거는 입시로닷컴 사이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느냐. 이 위에 메뉴 보시면 주제탐구 보고서 독서 감상문 발표 PPT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진로 전공별로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파일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 진로 전공에 맞춰서, 교과에 맞춰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다량 들어있다. 이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고칠 수 있게. 지금 독서 감상문입니다. 독서 감상문도 지금 보시는 전공 서적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PPT 던져줘도 아이들 너무 행복해 할 겁니다. 왜냐면 틀을 처음부터 만들지를 않고 여기 걸 다운받아서 아이가 말이나 그림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뭐가 필요하느냐. 학교에서 수행평가 말고도 지금 필요한 게, 자, 세특 기재 요령인데요. 세특에 연구보고서 소논문 들어가는 과목 보이시죠? 소논문 뭐 반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과목들은 소논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논문 써야 되는데 좀 뭐 알려주세요. 답도 안 나오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자율동아리 진로활동.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재요령 가운데 보시면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하는 활동. 아이들은 본인 수행평가 말고도 지금처럼 보고서가 자율동아리 진로, 뭐 학기당 한 3개 이상씩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교과목에 관련된 거는 적어도 도와주실 수 있다. 아니면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그러니까 입시로닷컴 사이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는 저희가 이 정도로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그 원장님들 아시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학생부에 반영해 줄 테니까, 활용할 거니까 학생부 작성하게 초안을 너네가 써와 라고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학생들에게 자기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24시간 관찰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서라는 형태로 아이들에게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생부를 본 적 없는 애들도 많은데 학생부를 쓸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학교에서는 이래요. 종이 나눠주면서 야 이거 작년에 서울대 연고대 간 선배가 쓴 건데 이거 샘플인데 이거 참고해서 너 써와봐. 그러면 전교생 애들 세특이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비슷비슷.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다음에 뭐 독서 감상문도 지금 다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세특은 어떻게 쓰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세특을 이렇게 쓰십시오. 각 과목별로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써라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배 세특을 보여주면서 이대로가 아니라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세특을 쓰는 방법에 의해서 이미 자 이렇게 입시로.com 사이트 위에 보시면 학생부 기재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과목별 세특은 어떻게 쓰고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실험은 어떤 게 있고 자기 진로가 어떠면 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 샘플 타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토대로 아이가 쓰는 연습, 활동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은 요렇게 학사 일정이 펼쳐지죠. 임원 선정하고 동아리하고 수행평가하고 교내대회하고 시험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6개월씩 돌아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지필고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는 입시로.com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입시로.com에 오시면 그런 것들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또 가장 강력한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입시로.com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여기에 에듀고라는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야 에듀고로 딱 변합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입시 상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학생부를 가지고 와서 전문 컨설턴트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야 정확한 건데 여기서는 그 작업 없이도 원장님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그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이의 내신 평균을 딱 입력을 해버리면 어느 대학교에 지금 선발 인원, 그 다음에 뭐 합격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 학교의 입학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로.com 사이트 하나면 고등학생들의 내신을 통한 상담, 모의고사를 통한 상담, 자 중학교 입시 상담, 특목고 상담까지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로 그리고 입시로 이용 가이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자 어떠세요 원장님들? 입시로.com 사이트가 있으면 신입생 진로 적성 상담에서부터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는 중간에 수행평가니 동아리니 연설문이니 대회니 세특이니 학생부니 이런 자료 그 다음에 마무리로 입시적으로 봤을 때 너 이번 학기가 끝났는데 대략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원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하자라는 로드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사이트다. 그죠? 필요하시겠죠 원장님들. 지금 벌써 이제 왜 제가 이 설명을 지금 하냐면 지금 수행평가 나오는 기간이에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이때일수록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진로 적성 수행평가 참고자료를 통해서 지금 묶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중간고사 끝나서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보는 애는 잘 보는 애대로 이렇게 입시로.com 사이트 자료를 쓰면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못하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시 설명해주고 이런 자료라도 받기 때문에 못하는 애들도 너무 좋아하죠. 아시잖아요. 수행평가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얘를 활용해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이트 외에도 필요하시면 입시로 컨설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장님 학원의 학생들을 저희 학원이 컨설팅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저희 회사로 문의를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를 연결해 드릴 거예요. 저희 소장님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시로닷컴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진로 적성, 그 다음에 자료, 그 DB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입시 서비스, 이 세 가지가 묶어져 있는 서비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시로닷컴 도대체 우리 학원에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원래는 원장님들이 한 번 내시면 됩니다. 99만 원을 내시면 어떻게 활용이 되시느냐? 원장님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드리고 이제 왜 99만 원을 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회원이 됐으면 이제 좋은 이유를. 자, 근데 오늘은 99만 원이 아닙니다. 오늘 설명회 당일날 등록하시면 10% 할인해서 89만 1,000원에 입시로닷컴 멤버십 학원으로 등록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 어떤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반 학생들이 만약에 이 저희 입시로닷컴을 쓰잖아요. 그러면 월 12,000원입니다. 월 12,000원. 근데 입시로닷컴 회원 학원이 되시면 12,000원이 아니라 이제 원장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인 학생 사용료 9,900원이잖아요. 6개월 하면 59,400원. 자, 원장님들 학원생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 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원은 이 입시로닷컴을 쓸 수 있는 뭐 회원 학원이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가를 보면 12,000원이지. 우리 학원 재원생들은 얘들아 9,900원이 한 달에. 이렇게 하시면 벌써 어때요? 우리 학원생 애들은 여기서 3,000원이 할인이 9,900원이니까 3,000원 정도가 3,000원이 아니네. 엄밀하게 말하면 2,000 얼마네요. 그게 할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은 저희 회사한테 9,900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3,300원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학생 1인이 쓸 수 있는 걸 원장님에게 3,300원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은 3,300원의 아이디 하나를 받아서 학생에게 9,900원에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판매라기보다는 활용하게 하실 수도 있고 12,000원에 활용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측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막 수행평가 상담, 뭐 학생부 관리, 뭐 별의별 걸 다 해주셨는데 또 진로 적성 상담도 필요가 없어요. 학생에게 이 아이디 하나 딱 던져주면 얘는 원장님을 안 본다고요.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하나로 원장님한테 원장님 해방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3,300원인 겁니다. 근데 원장님은 9,900원에 파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혹시 아이디를 받아놓고 돌렸으면 어떡하냐. 자, 원장님 이거 바로 잡습니다. 60만이 아니라 6만입니다. 6만. 아이들에게 6만 포인트를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6만 포인트를 받아서 자기 가족들도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6만을 주는 겁니다. 6만이면 학생 한 명이 한 학기 동안 충분히 쓰고도 약간 남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일단 원장님은 입시로 멤버 학원을 등록하셔서 학원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요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학원이 이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받는 학원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수강료에 포함시키는 학원도 있고. 자,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장님들 어떤 혜택이 있느냐. 중고등부 학생부 종합관리가 가능한 유일한 학원이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고, 학원 수익성은 1인 사용료 9,900원을 받는데 원장님들은 3,300원에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 1인 6,6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명수가 많아지면 꽤 많은 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마케팅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달에는 저희 입시로닷컴 사이트에 학원, 저희 멤버십 학원 소개창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시로닷컴을 쓰고 있는 학원, 제대로 활용하는 학원은 이 지역의 이 학원이다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인데 이거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입시 컨설턴트 2급, 1급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입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멤버십 학원 같은 경우는 교육비 무료로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설명회를 지원하는데 멤버십 학원이 되시면 저나 아니면 저희 소속 선생님들이 컨설턴트 분들이 회당 50만 원 받고 회당 현장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학원 설명회를 또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생들 특강이라든가 컨설팅을 할 때 학원에 또 페이백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저희 이제 입시로닷컴 사이트와 함께 하시면 이런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거고요. 강력하게 이제 원장님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원장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교과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손대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학원들은 보통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학원이 이걸 등록을 해놓고 원장님이 아이들 필요할 때 하나씩,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필요할 때 하나씩 이런 써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는 아이들이 여기에 다 가입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이걸 활용하게 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교과는 학원 현장에서 듣는 거고, 나머지 교과의 모든 학생부 비교과 항목들은 입시로닷컴 사이트를 활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학원을 나가게 되면 당연히 아이디가 정지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학원은 학원 포스터에 이제 광고하실 수 있는 것도 있죠. 국어를 잘 가르친다, 영어 수학을 잘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이제 내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학원은 진로 적성 검사를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해서 고교 학점제, 진로 적성에 최적화된 학원이다. 입시 예측도 특목, 대입 자사고까지 우리는 예측도 하고 관리를 하는 학원이다. 수행평가 교내대회 등등 아이들이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학원이다 라고 만약에 광고를 하신다면 그 지역 유일의 학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 그 할인하는 날이에요. 설명회 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님들 하셔서 학원 차별화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원생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원장님들 수익도 좀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학원 활성화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오히려 더 이걸 이용해서 성공하는 학원, 승리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우리 멤버십 학원 되시면 다음 교육 때 제가 입시 부분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교육 때 뵐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